지난밤 대구공항에 아랍에미리트 군용 수송기 C-17이 내렸습니다. 싣고 간 건 천궁2 유도탄 30여 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이 미사일을 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수송기를 끌고 와서 미사일을 가져갔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K방산 전매 특허의 수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 있을 수 있는 흔한 거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한 개가 중동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 전쟁 때 폴란드에 로켓 배송을 하는 걸 보고 1차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인식했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방산을 전 세계 레벨로 이끌어 올린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에 다시 한번 등장한 한국 무기는 두 번째 로켓 배송을 보여줬으며, 이것이 현지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걸 보고 유럽 일각에서는 한국 보고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은 한국이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에 배송을 멈춰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배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유럽의 비판과 엄청난 후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총알 배송 어떻게 된 상황인가와 현지 반응. 우선 경위를 먼저 정리해보겠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천궁2 10개 포대를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 무기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천궁2 포대가 뭘로 구성되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포대 하나는 다기능 레이더 지휘 통제소 발사대, 그리고 유도탄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 가지가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실전 배치된 건 이 세트가 2개입니다. 나머지 8개 포대는 순차 인도 예정인 상태였습니다. 2월 28일 이란이 공격을 시작했고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2개 포대가 가동됐습니다. 천궁2는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유도탄을 대거 소모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나머지 8개 포대를 계약 일정보다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우디는 10개 포대, 이라크는 8개 포대를 이미 계약한 상태라 그쪽 물량을 뺏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랍에미리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포대 전체가 안 되면 유도탄만이라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포대 없이 탄만 받아서 기존 발사대에 재장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사된 게 이번 30발 조기 공급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도 30여 발 수령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C-17이 등장합니다. C-17 글로벌 마스터는 미국 보잉이 만든 전략 수송기입니다. 최대 적재량 약 77톤으로 에이브럼스 전차 한 대를 통째로 실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수송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대구까지 끌고 왔습니다. 군용 수송기가 직접 제조국가에 날아와서 싣고 갔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신호이며, 반대로 동시에 현재 상황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무기를 공급할 건 한국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추가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탄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K방산의 진짜 강점이죠. 긴급 요청하면 열흘 안에 수송기가 뜨는 나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 같은 요청을 했다면 회의 일정 잡는 데만 한 달이 걸렸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로켓 배송이 이젠 픽업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한국이 배송을 해줬는데 그것조차 더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은 와서 방문 포장해 간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한국에 비행기를 몰고 와 방문 포장해 갔겠냐는 반응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픽업하겠다고 준비해주는 나라도 한국뿐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 외신에 한국의 방산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 때 한번 위력을 보였지만 이란 전쟁 때 다시 한번 그 위험을 떨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 두 번째로 그 이름이 등장하면 인식률이 절반에서 95%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방산 채널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속도와 안정성, 성능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위기가 등장하면 일단 한국부터 접촉한다는 공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장 전쟁 위험급 근처의 국가들은 한국에 빠른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었지만 미국은 이제 자국 무기도 모자란 상황이고 동맹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유일한 무기 공급책으로 떠오른 셈이죠. 유럽, 이 상황에 한국에 시비 거는 이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일각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의 군사, 벨기에 계정의 언급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무기 제조업체들이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기하지만 카타르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방공 시스템을 판다는 겁니다. 캐나다 군사 관련 계정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무기수출 통제법이 전쟁 중인 국가에 못 판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엔 그 법을 내세우고 이란과 방어전쟁을 하는 걸프 국가들에는 기꺼이 판다는 거냐고요. 또 다른 개정에서는 2024년 11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2 판매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직접 올리면서 이건 한국의 이중잣대 아니냐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도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파는 건 법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직접 자극했을 때 생기는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넘기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빌미가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도 그 대가를 북한 도발로 치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에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척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위협이 있고 피해 국가이지만 한국과는 다른데 그들의 가치를 강요 중이죠. 반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다릅니다. 이 나라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전쟁을 하고 있고 한국과 직접적인 안보 연계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공격용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방어용 요격 체계를 파는 겁니다. 방어와 공격은 전략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판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비판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 시비를 거는 이유. 유럽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는지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유럽은 지금 방공체계가 절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보면서 유럽 각국이 지상 방공망을 서둘러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주문하면 최장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공급난이 생겼습니다. 유럽제 아스터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2배로 늘어 대기 기간이 최대 7년까지 소요됩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팩3도 연간 생산량이 최대 600발 수준인데 전 세계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상황에 천궁2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엇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고 납기는 빠릅니다. 실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이 K방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궁2 물량이 어디로 갔냐? 바로 중동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10개 포대, 사우디가 10개 포대, 이라크가 8개 포대를 계약했고 카타르도 신규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연간 생산 가능한 물량은 8개 포대가 한계입니다. 중동이 이미 수년치 물량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유럽이 지금 줄을 서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결정하고 계약한 나라가 먼저 받는 겁니다. 유럽은 간만 보다가 자리를 내준 겁니다. 비판할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에 계약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나마 노르웨이 등이 러시아 코앞이라 천무 같은 물량을 계약했으나 다른 나라는 여전히 간을 봅니다. 그들은 버티다 보면 러시아가 쳐들어오겠느냐, 우린 러시아와 멀다라는 이유로 검토만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천무를 검토만 5년 넘게 했고 다른 나라도 기술 이전 등 황당한 요구만 제시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대구공항에 아랍에미리트 C-17이 착륙하고 천궁2 30발이 실려 나간 이 사건, 바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으며 군사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유엔군 역할을 한다 극찬합니다. 반면 유럽은 이걸 보고 우크라이나엔 안 팔더니 이중잣대라고 했습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유럽은 최근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과 전 세계 방산 납품을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국 브랜드의 속도와 성능, 납품의 정확성 등을 어떻게든 얼룩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짚어보면 막상 유럽 본인들이 방공체계가 급한 처지라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추후 유럽이 다시 러시아로 인해 불안해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싼 값으로 한국 방산을 구매하겠죠. 이처럼 대한민국의 방산과 안보가 지켜지길 원하며 또 하나의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퍼진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그는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해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 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로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때 71년 만에 기적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폭염 속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 지원하였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해집니다.
현재 참혹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국 후회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한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곳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시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최근 외신은 태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한국인들이라며 태국 현지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에 태국과 외신은 한국은 참전국의 예우를 잊지 않는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에 열광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이 기업은 현재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합병 용사들이 출정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그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차키, 가방 등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 속에 힘든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